국회는 이제 예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치열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면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위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파행했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암초가 여전합니다. 예산 정국 상황 황윤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국과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놓고 맞붙었던 여야가 진통 끝에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합의로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긴 겁니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10% 정도 깎고 반대로 정부가 전액 없앴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예산안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쟁점 예산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임위 곳곳이 난항입니다. 국토교통위는 용산공원 예산, 그리고 기재위 외통위는 영빈관 관련 예산이 논란이고요. 또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그리고 문체위에서는 청와대의 개방과 또 활용과 관련한 예산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한다. 이거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거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혈세 낭비를 줄이는 데 동참하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가량이나 정액되고 정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눈치만 보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혈세 낭비성 예산 등의 삭감, 초부자 감세 저지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런 대치가 길어지면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준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과연 여야는 무슨 판단을 할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연루된 거 아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답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와 또 예산 줄다리기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밝혀낸 대북 송금액 100억 원과 북한 고위층에 전달된 명품 시계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런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지라시 생산 공장에 빗대면서 발언에 대한 외교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